여러분 주변에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직장, 친구 모임,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마다 다른 성격을 가졌으니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자연스럽지만 유독 말투에서 그 불편함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한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시기 질투가 많고 본성이 악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고 왜 이들을 멀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덜 받으면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항상 남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뭔가 이유 없이 찜찜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별로 안 맞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질투가 많고 본성이 못된 사람이 가진 특징과 이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고 본성이 악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입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인정하기보다 그들의 단점을 부각하며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우월감을 잠시 느끼거나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두려는 시도를 하죠. 이는 개인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성이 나쁘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이나 불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주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에 빠져 타인을 비난하거나 끌어내리려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미움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 하고 때로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양면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결국에는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성공할 때 함께 기뻐하기보다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타인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고자 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감정을 무시하며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면서 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할까요? 시기와 질투가 심한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출하기에 상대방도 이러한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니체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람과 맞서다 보면 자신이 그들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기심 많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스스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판과 비교를 통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말라.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외부의 부정적인 요인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지키는 것이 행복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사람의 평가나 비판에 흔들리지 말라는 교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기에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관계에 방해가 됩니다. 이들의 양면적인 행동은 신뢰를 깨고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나쁜 관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현대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화와 발전을 방해하므로 가능한 한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기와 질투는 우리 모두가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 감정이 지나칠 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질투가 과한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끌어내리려 하죠. 단순한 질투를 넘어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성향까지 보일 때 우리는 이들의 본성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혹시 주변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끝없는 비교. 이들은 언제나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심지어 사소한 일까지 질투하며 지나치지 못해요. 상대방의 작은 성공도 그들에게는 큰 자극이죠. 두 번째, 타인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절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늘 운이 좋았겠지 하며 폄하하고 깎아내리죠. 이들은 상대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합니다. 세 번째, 험담과 뒷말. 이런 사람들은 험담을 일삼고 뒷말을 퍼뜨려 관계를 깨뜨리려 합니다. 문제는 이런 험담이 단순한 뒷말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네 번째, 비판과 조롱.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아요.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주죠. 질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가 나의 자존감과 심리 상태까지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스스로를 비하하게 됩니다. 결국 자존감이 떨어지며 심리적 불안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들은 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타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자신을 계속해서 의식하게 되고 끝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질투 많은 사람들은 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우리의 성과를 폄하하고 비난하며 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욕을 꺾으려 하죠.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면 칭찬을 받기보다 험담과 견제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면 진심으로 축하하는 대신 불편해하며 견제하려 듭니다. 또 좋은 친구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비교하며 기쁨을 나누기보다 경쟁으로 변질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빈정거린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린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질투와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함으로써 우리는 더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때는 단호히 거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질투와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고 본성이 악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쏟아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일이나 감정에 대해 깊이 나누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화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쉽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정서적 회복력을 높여 부정적인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비판적이기 쉬우며 타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평가를 자기 자신과 연결 짓지 않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에 반응하거나 함께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필요할 때는 아, 그런가요? 와 같이 짧고 단순한 대답으로 넘기고 대화를 이어갈 필요성을 줄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 나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렵다면 만나는 횟수와 시간을 줄이면서 관계를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 이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만남이나 약속을 피하며 물리적인 거리도 유지합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해 보이면 시기심 많은 사람들은 이를 공격할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이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감정을 자극하려 하더라도 무반응을 유지하고 가벼운 대화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목표와 성장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더 나은 성과와 자아 존중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삶의 질을 해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장기적인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오늘은 시기와 질투가 많고 본성이 못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이에요. 여러분도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